네, 9주차 2차시 통합학급의 교육과정 구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 애기가 맨날 네 이걸 따라한다고. 근데 앞부분에 네를 안 하면 어떻게 시작하죠? 제가 다음 대면 수업 때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선생님들한테. 네, 다른 교수님들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우리 지난 시간, 지난 차시에 이제 2019 개정 누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이제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개별 특성과 누리 과정에 따라서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누리 과정 성격, 구성 방향, 추구하는 인간상은 어떤지, 목적과 목표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서 편성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운영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용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교사학습 방법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하냐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방법이죠, 방법. 그래서 개성 누리 과정에서는 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며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때 교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제시합니다. 교사의 교수행위나 교육 내용의 전달보다는 유아 나름의 주도적인 배움에 주목하여 놀이 지원자로서 교사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합니다. 두 번째,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합니다. 세 번째,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합니다. 네 번째, 유아와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영역별, 목표, 영역별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영역, 신체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 이 5가지 영역에서 이제 영역별로 목표, 내용 범주, 내용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영역은 모든 유아가 자신의 방식에 따라 놀이하면서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어떻게 조직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운동 건강 영역입니다. 이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목표는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첫 번째 목표,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두 번째 목표,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세 번째,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신체운동 건강의 내용, 범주와 내용을 살펴보면요. 3가지 내용 범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범주는 약간 첫 번째 목표와 비슷하죠. 첫 번째 목표가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그래서 내용 범주는 신체활동 즐기기. 두 번째 목표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에 따라서 내용 범주가 건강하게 생활하기. 세 번째 목표가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에 따라서 내용 범주가 안전하게 생활하기입니다. 신체활동 즐기기는 첫 번째,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두 번째,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세 번째,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네 번째, 실내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게 생활하기에서의 내용은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입니다. 세 번째, 안전하게 생활하기에서 내용은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을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입니다. 신체운동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라는 목표에 따라서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두 번째,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세 번째,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내용 범주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입니다. 듣기와 말하기에서의 내용은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고운말을 사용한다 입니다. 읽기와 쓰기에 끝나지 않고요.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마찬가지로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의사소통의 목표,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의 내용 범주 듣기와 말하기. 두 번째,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의 목표의 내용 범주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세 번째 목표,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의 목표에 따라서 내용 범주가 책과 이야기 즐기기입니다. 듣기와 말하기는 듣기와 말하기 끝나죠. 근데 읽기와 쓰기는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그래서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입니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의 내용 범주에 따라서 내용은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관계입니다. 사회관계는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라는 목표에 따라서 첫 번째,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두 번째 목표,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세 번째 목표,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입니다. 조금 이쯤이면 이제 저희가 좀 눈치를 채겠죠. 내용 범주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목표에 따라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 두 번째,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네, 갑자기 소음이 들려서 잠시 껐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를 다르게 표현하면 더불어 생활하기에 대한 내용 범주. 세 번째,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 가진다는 사회에 관심 가지기라는 내용 범주로 이어집니다. 살펴볼게요. 그쵸? 첫 번째 목표,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목표에 따라서 내용 범주 첫 번째, 나를 알고 존중하기. 두 번째 목표,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목표에 따라서 더불어 생활하기. 세 번째,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목표에 따라서 내용 범주 사회에 관심 가지기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를 알고 존중하기에 대한 내용은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입니다. 더불어 생활하기의 내용은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가족에서 친구 이렇게 넘어가죠. 두 번째는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세 번째는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네 번째는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다섯 번째는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여섯 번째는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입니다. 사회 관심 가지기 내용 범주에 따라 내용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입니다. 네 번째 예술 경험입니다. 예술 경험은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라는 목표에 따라서 첫 번째,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두 번째,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세 번째,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또 우리 연결해 볼까요? 첫 번째,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에 따른 목표에 따라서 첫 번째 내용 범주는 아름다움 찾아보기. 두 번째,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내용 범주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세 번째,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내용 범주 예술 감상하기입니다. 다시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라는 목표에 따라서 아름다움 찾아보기 내용 범주의 내용은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목표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에 따라서 내용 범주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에서는 노래를 즐겨 부른다.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입니다. 세 번째 목표,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에 따라서 내용 범주 예술 감상하기에서는요.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연탐구입니다. 자연탐구,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라는 목표에 따라서 첫 번째,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 입니다. 또 다시 연결 한번 해볼까요?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라는 목표에 따라서 탐구 과정 즐기기.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라는 목표에 따라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 라는 목표에 따라서 자연과 더불어 살기입니다.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라는 목표에 따라서 내용 범주 탐구 과정 즐기기의 내용은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탐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 입니다.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는 목표에 따라서 내용 범주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내용은요,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일상에서 실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실이가 아니라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입니다.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라는 목표에 따라 자연과 더불어 살기의 내용은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 짓는다 입니다. 2019 개성 누리과정 영역별로 목표 및 내용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학급의 교육과정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은 누리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유아를 위한 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기초로 각 유아교육기관과 학급에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누리가 살아나는 교육을 실천합니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을 기초로 각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각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또 이를 기초로 해당 학급의 특성을 반영한 학급 교육과정을 마련합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에 기초하지만 교사는 각 기관과 학급 교육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교사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기준을 최소한으로 제시합니다. 유아의 놀이는 예측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일어나므로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상황에 적합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계획안을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상세한 사전계획보다는 교육과정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융통성 있고 자율적으로 기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을 위해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기록의 예시입니다. 표 5-2 113페이지 나와 있는 표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다양한 봄나물에 우리 유아의 관심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교사는 봄나물에 대한 관심을 내가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라는 교사의 고민, 그 다음 교육적 지원, 어떻게 할까 이러한 것들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봄나물로 색을 탐색하는 그런 활동, 놀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는 장애 유아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더 심도 있게 해야겠죠. 유아들이 이제 함께 봄나물 식당 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놀이가 이제 함께 봄나물 식당 놀이에서 만약에 정리가 됐다면 위로 올라가면 함께 놀이하고 정리할 때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가 함께 놀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 함께 봄나물 식당 놀이를 할 때 유아들이 원하는 놀이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이 놀이가 갈등이 생겼다거나 뭔가 다른 이슈가 발생합니다. 아래로 내려오면요. 놀이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의 이 갈등은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리고 테라스에서 봄나물 놀이를 합니다. 공간에 변화를 주었지만 또 발생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까? 마지막으로 봄나물을 활용하여 놀이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에 관심이 시작이 돼서 놀이를 확장될 때 교사는 끊임없이 장애 유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가 함께 놀이하기 위해서 혹은 갈등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이러한 교사의 고민에 대한 그리고 교육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표로 정리된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가서요.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실행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수정한 주간교육관의 예로요. 한번 살펴보시면 기간, 그 다음 연령, 담임, 주제, 봄, 소주제, 봄의 식물이었지만 봄나물이 추가가 돼 있죠. 플러스 봄나물도 됐다.
목표가 있고요. 월화수목금, 등원 및 맞이하기. 원래 봄의 식물이 소주제였기 때문에 봄의 식물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등원하고 맞이하고, 놀이가 원래는 개구리 연못 만들기, 꽃가게 놀이, 봄을 담은 모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봄나물 식당 만들기나 봄나물 즙 내기, 폐품과 봄나물로 자유롭게 만들기라는 걸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활동도 뭐 호랑나비, 하양나비 같은 걸로 그리고 뭐 동식물의 성장 과정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 나누기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봄나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봄나물 놀이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진행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뿌리 관찰은 이제 바깥놀이에서 들불의 뿌리 관찰로 이제 변경하여 진행하고, 원래 계획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대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워주고, 지역사회 연계도 원래 하려고 우당 도서관에 북버스를 이야기 할머니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 할머니하고 이 동화책을 읽지 않고 이야기 할머니와 산책하면서 풀 이름을 알아보는, 이렇게 수정된 교육기관을 통해서 언제든지 유아의 흥미에 따라서 수정 보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별화 교육계획의 수립입니다. 통합학급의 교육과정은 일반 유아 교육과정을 따르면서도 특수유아의 개별적인 교육 요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교사는 특수유아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잘 조직된 일반 교육과정에서 특수유아가 의미있게 참여하여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화 교육계획은 IEP라고도 하죠. 특수유아의 개별적 요구 반영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입니다. 개별화 교육계획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개별화 교육과정으로도 불리는데, 우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개별화 교육계획으로 통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별화 교육은 장애 유형,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개별화 교육은 개별 유아 한 명 한 명의 요구에 맞춰 제공되는 최적화된 교육을 뜻합니다. 개별화 교육은 개별학습과는 다소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개별화 교육에서도 각 유아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교사와 유아의 1대1 개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유아의 교육 목표에 따라 다른 유아들과 함께 일과에 참여하며 대집단 활동을 하거나 몇 명의 유아들이 소집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형태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수집단의 개별화가 아닌 교육과정의 개별화를 의미합니다. 매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매 학기마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수유아가 포함된 교육기관에서는 개별화 교육계획을 매 학기마다 작성하여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개별화 교육계획 IEP의 수립 및 운영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개별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호자, 교육기관, 관리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를 개최하여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수유아를 진단해야 합니다. 각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를 위해 의뢰된 유아를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알립니다.
각 교육기관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평가, 결과와 더불어 교육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정기적, 비정기적 평가를 실시하여 유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학기별 개별화 교육계획에는 유아에 대한 기본 정보, 지도 기간, 장애 특성,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현행 수준, 장단기 교수 목표, 학부모의 요구, 평가 계획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학년 및 학교 급별로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기관별 자체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EP 작성 양식에는 117페이지와 118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별화 교육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개별화 교육계획이 작성되면 이에 기반하여 개별화 교육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개별화 교육계획은 한 학기 동안 실행할 개별화 교육의 윤곽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유아가 장단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실천합니다. 통합학급에서 특수유아가 효과적인 개별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급 전체를 위한 교육과정인 일반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때에 따라서는 특수유아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일반교육과정을 수정하여 특수유아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의미 있는 학급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유아의 개별적 요구가 충족되기 어려울 때는 활동 중심, 삽입교수, 직접교수 등 특수유아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119페이지에서는 교사가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성찰한 기록이 12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개별화 교육계획의 평가입니다. 개별화 교육에 대한 평가는 개별화 교육의 실행 과정 그리고 실행 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아의 교육 목표 도달 여부 및 정도를 점검하고 개별화 교육이 유아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에 교수학습과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모와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6장 통합학급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